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주 심리 통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갑신 일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갑신 일주 심리 통변. 갑신은 12운성으로 절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2운성 다시 말씀드리면 천간의 일생을 나타낸 것이 12운성이라고 한다면 갑목의 일생은 해 전계절인 갑은 봄입니다. 봄의 전계절인 겨울인 해에서 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여기가 해가 생, 그 다음에 요, 대, 녹이 뭐가 됩니까? 인목이 되죠. 그 다음에 묘가 왕이 되죠. 그 다음에 진이 쇠가 되고, 그 다음에 쇠 다음에는 병이 들지요.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에서 병이 들고, 오에서 갑, 오에서 사가 되죠. 사가 되고, 사 다음에는 이제 묘자리는 묘가, 미의 묘가 들고, 신에서 절이 되죠. 그래서 절지다. 절이다는 것은 끊어졌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없다. 공하더라. 뭐 우리가 말 공망과 비슷하다 할까? 뭐 그런 똑같지는 않으면은 공망과 비슷한 경지가 있는 것이 갑신이다. 바위에 있는 나무다. 그렇죠. 바위에 있는 나무다. 바위 위에 있는 나무다. 갑목은 현재 긍정의 주체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벌써 몇 차례 지금 말씀드렸지요. 자, 신금 속에는 우리가 무, 임, 경 이렇게 지장간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무자는 빼버립니다.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얘기할 때에는 그 지장간 속에 삼합이 있느냐 아니면은 계절적인 요소가 있느냐 아니면 본기의 요소가 있느냐를만 따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합의 요소인 삼합이라는 사회적 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합이 필요하니 신은 신자진 삼합이요 그것은 수국이다. 인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세상을 살려면 높은 사람도 필요하고 나를 낳아주는 부모가 필요하고 나한테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 신금 속에는 임이 있다는 겁니다. 임은 뭐냐? 임은 신자진 삼합에 들어가는 수지요. 임은 원래 경금에 대입을 해보면 식신이요, 영구요, 어떤 국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국리가 어떻다? 여기서 뭐 편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적 편이라는 말은 연구하는 주체예요. 신금은. 연구를 하는 주체인데 뭘 연구를 하는 것은 좀 신비한 것을 연구를 하는 사람. 신비한 것을 추구를 하는 사람이다. 신비한 종교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은 편 있는 특수한 분야죠. 보통이 아니야. 특별한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임경이 되기 때문에 이 경은 경금이 대입을 해보면 역시 비견이잖아요. 비견은 주체다. 주체적인 것이다. 그런데 평간은 뭐냐면 딱 묶여 있어 이렇게. 평간은 복종하려면 어떻게 묶여 있어야지 그 자유롭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복종하기 위해서는 개목걸이처럼 묶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군인들은 지금 군이란 그 조직 속에 묶어놨잖아요. 검찰은 검찰 조직이라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 검찰은 군이나 검찰은 말뚝에 매인 가축과 같은 거예요. 위에서 하라면 하는 대로 시키면 시키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조직의 하나의 특성이다. 어떤 조직?
군대 조직이나 검찰 조직은 그런 조직에 속한다. 때문에 임 때문에 하지만 임 때문에 생존할 수 있어요. 왜? 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뭘 줘요? 맛있는 거 주고 밥 주고 모든 걸 해결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 충성을 하지. 그래서 갑신은 저절로 뭐냐면 충성할 수밖에 없다. 왜? 위에서 계속 임에서 물러주니까. 그래서 갑신은 어느 조직에 가면은 철밥통이나 말이 있듯이 그 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있고 그런 재질이 있는 사람. 생존 본능이 있다. 갑신은 뭐 때문에? 인수가 되기 때문에. 나를 잘라내도 아닙니다 하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합을 맨 먼저 항상 뭘 할 때, 지장간 분석할 때, 뭐 무임경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옛날식이고 지금 현재 뭐에 대해서 사람 인사에 대해서 심리를 연구할 때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사회 구조예요. 사회 구조라면 삼합을 먼저 해야 돼. 삼합. 그 삼합이 이미 먼저 나오고 예절을 중요하죠. 계전자의 형제니까. 예절은 경금이 되고 봉기는 또한 경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합이 30% 계절과 봉기를 합쳐서 70%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삼합이 30%, 계절이 20%, 봉기가 50%, 30, 20, 50 이렇게 해서 100%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지장간의 특성입니다. 갑신은 임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죠. 즉 식신적 변인으로 영구궁리하는 것으로서 영구궁리를 하되 아주 종교적이고 또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부부 특수 분야에 연구를 하는 사람. 또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누가 뭐래도 자기는 꿋꿋하게 해 나가는데 자기가 주체적으로 해 나가는데 그것이 주체적으로 해 나가도 그것은 어느 속에 있어야 돼요. 조직 속에서 주체적으로 놀아야 돼. 조직을 벗어나면 안 돼. 평간이 조직이야. 평간이기 때문에 평간 속에 놀아야 돼. 말뚝 속에 놀아야 돼. 말뚝 안에서는 열심히 막 뱅뱅뱅 돌아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 말뚝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뭐가? 갑신은. 링을 만들고 링이라는 틀을 만들고 링 속에서 건투를 마음대로 치고받고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큰 조직 안에서는 네 마음대로 행동해도 좋다. 네 마음대로 역량을 발휘해라. 조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갑신이요. 그래서 갑신은 위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뭡니까? 조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조직에 몸을 담는 사람이다. 혈과통이다. 이런 얘기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십성무적을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임은 식신으로 변인을 삼았다. 식신으로 직간을 삼았다. 편인 정의는 직간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수용을 딱 해버리는 겁니다. 일정한 테두리가 뭐예요? 병간이 병간. 테두리 안에서 국리는 임이잖아요. 국리하고 연구한다. 병화는 호랑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빛과 같이 빠르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앞에 우리가 요 내용은 좀 지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갑신에서는 이 병화가 없잖아요. 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들어간 겁니다. 지어보겠습니다. 자, 경금은 평간을 삼는다. 맞죠? 비견으로 평간을 삼게 되니까 비견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고체적인 것이고 평간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뚝에서 줄 묶고 난 것, 링 속에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조직 틀 안에 만드는 조직 틀 안에 있는 것. 자, 검찰 조직, 경찰 조직, 군 조직 이런 식으로. 갑신은 갑목이 신금에 의해서 활동성에 제한을 받는다. 그렇죠. 갑목은 신금에 서 평간에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갑진은 제한이 없잖아요. 갑진은 무제한이에요. 활동 영역이 틀 안에 있지 않고 조직 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갑신은 자기 사업을 할 수 없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갑신은. 갑신이 사업을 한다면 말려야 된다. 성격은 좀 남을 무시하고
재주가 많아. 원래 신금이 원숭이잖아요. 원숭이 재주가 많아. 그래서 원숭이가 재주를 부리다가 나무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배신과 실패를 많이 하는 경우가, 그걸 왜 그러냐면 간목이 밑에서 절을 당하기 때문에 꺾이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 꺾여버려요. 그리고 신체가 허약하고 불구조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만일 왜소한 신체면 그 액을 면하리라. 왜소한 신체면 누구가 그 사람을 보고 뭐 꺾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데 마음은 좀 각박한 경우가 많아요. 갑신이. 그래서 부부 불화가 잘 일어나는 사주입니다. 갑신 일주는 부부 관계가 불화가 일어나기 쉬운 사주다. 간목은 본래 속성이 변제고 지장간 속에 있는 임수와 경금이 있죠. 임수는 속성이 궁이고 적용은 편인이고 경금 속의 속성은 주체고 적용은 편간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임은 지혜잖아요. 지혜가 있고 궁리가 있어요. 식신이니까 편간기질로 다른 사람들을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갑신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복종하기를 바라고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복종을 한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마음은 편하지가 않아요. 갑신이니까 항상 절제됐잖아. 혹시나 내가 팽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죠. 원래 평간의 가장 두려움은 뭐냐면 팽다하는 두려움. 조직의 쓴맛이 뭡니까? 조직에서 나가라는 거죠. 조직에서 이렇게 쫓겨나가는 데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갑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조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부동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참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철밥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마음 문제입니다. 갑신은 직장인으로 자기 규칙 틀 안에 움직이고 활동하면, 다시 말하면 갑신은 진실을 지키고 직장인으로 좋다. 또한 편인인 임이 작동함으로 안정감이 있어요. 조직 내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잘 움직입니다. 그렇게 위 사람들이 좋아하고 굉장히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오랫동안 조직에 근무할 수 있고, 또 건축 선수나 축구 선수처럼 응축된 그 링 안에, 아니면 그 필드 안에서는, 딱 정해진 필드 안에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신은 오행 분석을 해보면 간목은 추진력이 발휘를 못하며, 왜? 절되니까. 간목은 처음 하늘의 마음을 여는 기운이고, 이건 여러분이 얘기했죠. 신금은 마음을 연결케 하는 겁니다. 간목이 너무 올라가지 마, 너 올라가지 마, 이게 적당하게 있어 하고 딱 붙들어매 줍니다. 그러니까 갑신 일생은 참으로 변화와 개혁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꺾이잖아요. 그리고 임수 속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재능이 무궁무진합니다. 갑신일주는 재능도 무궁무진하고 이 중간에서 바뀌는 그런 현상도 많이 일어납니다. 임수의 기질 때문에. 하지만 원래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큰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을 때 좋다. 직장생활에 있을 때 잘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안에서, 남이 정해준 영역 안에서 노는 것이 좋다. 마음과 행동, 재주가 많으나 뿌리가 약해 실패가 많고 실속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갑신일생은 사람은 항상 모사를 즐겨하나, 모사가 뭐예요? 궁리죠, 궁리. 궁리를 많이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절되는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곧잘 자기께 자기가 넘어갈 수가 있다. 장깨를 부려 생각이 많고, 재주가 다방면이라서 팔방미인격이다. 망가지에 철저한 듯 하면서도 사실은 경솔을 하고, 또 인내심이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 간목이 중간에 잘리거든. 그래서 잘 나가다가 아이고 톡 떨어지는 그런 끝이 흐지부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행운. 간목이 밑에서 위를 치고받잖아요. 위에서 간목은 경금이 위로 치고받는 수가 있으니까 부부가 다투는 상이에요. 간목은 경금이 위로 치고받으니까 학상과 같은 모양을 보고 있고, 여명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이 갑목이 만약에 갑신이 여자라면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굽히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남편도 대단하기 때문에 가만 안 있기 때문에 남편이 여자를 손찌검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 자, 갑목이 어진 것이라면 신금은 숙살지기다. 갑목이 어진 것이라면 숙살지기는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천성이 어지려 함에도 인정과 자비심이 모자란다. 뭐 때문에? 이 갑목 칼 때문에. 원래 갑목은 인정 좋고 인이다. 그걸 밑에 칼에서 탁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신금의 기운이 의리와 명분에 집착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가르친다. 천리밖에 인연을 만나 혼인을 한다. 아주 멀리 있는 천리밖에 요새 같으면 외국인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여성은 남자 문제로 인해서 괴로운 일들이 생기기 쉽다. 그렇죠. 갑목이 밑에 신금이 있으니까 나를 항상 괴롭히잖아. 그리고 그로 인해 신경이 과민해지고 허약하고 인내심이 모자란다. 끈끈하고 여운이 남는 목소리로 매력적이어서 가수로 활성화할 수 있다. 갑신은 끈끈하고 매력적이어서 여자가 갑신인 것 같으면 아나운서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렇게 하면 좀 끈끈하고 매력적인 말을 할 수 있다니까 오히려 좋네요. 할 줄 아는 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인생살이도 중년까지는 좋아도 그 후는 좀 흐지부지하고 만년을 고독하게 보낼 수가 있어.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운을 봐야지요. 그때 이제 갑신 뭐 하나 보고 일주 하나 보고 하면은 이런 경향이 있는데 실제 운이 자기한테 좋은 운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갑신의 그 이렇게 사분, 갑신의 뭐니 현침살이 돋보이죠. 갑과 신, 현침살. 성격이 현짐사람 말을 콕콕 쏩니다. 이렇게 예리하고 상대를 말로서 그냥 모두 죽이기도 합니다. 무도하고 재액을 자주 당한다. 직업은 할인업이다. 의학업, 기술업, 침술, 역술가의 직업이 좋다. 그리고 녹을 파는 흉신으로 빈천을 뜻하고 파산의 경험을 맛보는 그런 신이 살이 있습니다. 파자, 녹을 파는 흉신 비슷합니다. 파산 경험이 똑 비슷하네요. 파자나 파록은 비슷하다. 평두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혼담 말썽이 많고 결혼하더라도 화음하기 쉽고 또는 종교나 성직에 나아가는 경향이 많다. 갑신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갑신이 자신의 그 운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갑신일주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의 재주가 너무 많은 것, 재주가 너무 많은 것이 오히려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까운 재능을 썩히지 말고 오로지 한 가지, 여러 가지 일, 저일 하지 말고 오로지 한 가지 일에 전념을 하면 대성할 수가 있습니다. 재능이 많은 만큼 교만하고 분수를 모르고 너무 큰 꿈만 꾸고 허망한 욕망을 부리면 결론적으로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밖에 나가서 뭐 사업한다고 막 하지 말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직장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역량 재주를 많이 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헌신을 할 때 회사에서 자기 직을 올려주죠. 그 보람을 얻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돈 하지 마라. 부부는 또한 수시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있다는 점을 알고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너 따로 내 따로가 아니라 너와 나는 일체다. 한 마음이다. 한 몸이다. 이런 할 수 있도록 늘 상대를 아끼고 배려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가질 때 정말로 그 위기에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갑신은 굉장히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궁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세상을 위해서 좀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없는 복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갑신의 성공 비결은 인내가 필요하다. 중간에 절되기 때문에 절되는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참고 견디고 하나씩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욕망을 버리고 그리고 인내하는 그래 하면 자연적으로 위 사람들이 또 조직에서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끌어주고 좋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갑신은 그래서 수행법으로 절수련이 있고요. 지상보살 기도, 업장손을 기도라는 거예요. 직업은 조교, 학교에 조교를 한다든지, 뭐 교수를 한다든지, 예술, 교육, 법관 다 틀 속에 있잖아요. 의학, 직장 생활 좋지요. 하지만 사업은 좋지 않다. 사업은 좋지 않다. 여기다가 방점을 찍어 놓습니다. 줄을 딱 밑줄 끊어놓고 사업은 좋지 않다. 뭐 색깔도 한번 넣어놓을까요? 이렇게 사업 좋지 않다. 직업, 할인업, 사람을 살리는 업, 의학업, 기술업, 침술, 역술가, 종가. 역술가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아까 한 개 더 다한 다음에 역술가에다가 뭘 하나 더 넣어요. 역시 이분도 역술가 좋아요. 역술가 좋다. 건강은 편두통, 각기 합토가 없을 때 편두통이 있습니다. 기토가 없으면 편두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간, 담, 디스크, 신경통, 호흡기를 조심해라. 자,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갑신이나 가지게 뭐에 좋다고 직장생활 좋다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이거 여자가 되는데 왜 남자로 해놨을까? 여자. 자, 이 여성분은 방송인인데 기유생이네요. 기유생, 신미월, 갑신일, 갑술시. 갑신이 병간이고 절대자 아까 절됐죠. 절이 된 겁니다. 12운송은 절주에 있다. 그렇지만 절 안 당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그 노력이 바로 오히려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있고 신술은 이게가 격각살입니다. 다방면 재능이 출중하고 끈기가 부족하고 집중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인정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주를 보면은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요 보면은 40대부터 해자축으로 흐릅니다. 해자축 그 다음에 인묘정 흐르죠. 그렇게 해자축 인묘정 흐르니까 이분이 필요한 것이 갑실이 신약인데 수복이 필요한데 수목 길신이 필요한데 자기 운이 수운과 목운을 흐른다는 겁니다. 큰 30년 주기로.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지요. 이렇게 수운이 40대 가장 중요한 때가 수운이 흐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려요? 목운이 신유술 해자축을 흐르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방송인으로서 아주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에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다음 사주는 남자 65년 2월 29일 진시 출생이고 을사, 기묘, 그리고 갑신, 무신입니다. 어쨌든 이 갑신이 갑목이 있지만 갑목이 묘가 있고 월이 일이 있지만 요건 30% 10이니까 40대 6대 4로 뭐가 많아요? 화토가 많아요. 화토금이 많아요. 식재관이 많고 뭐가 없어요? 수가 없고 목이 없어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수가 없는데 수가 하나 나타나는 게 신자진 속에 요 신자진 속에 뭐가 있어요?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걸 참고로 하면 이게 물이 없는 사주는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중 임이 있고 진중 개수가 있으니까 역시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훌륭한 그게 있습니다. 수기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사, 기묘, 갑신, 무진 이걸 볼 수 있고
묘신이 기문입니다. 묘신 기문이고, 묘와 신은 기문이고, 또 갑신은 현침살이죠. 그런데 임문이, 지금 현재 임문이에요. 임문. 68세 임문, 앞으로 다가오는 그 임운은 굉장히 편인운이죠. 그리고 개수, 지난년에 보면 개수가 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8세 해가 또 해운이 뭐냐, 편인이죠. 편인운에 불교 쪽에 굉장히 심취했고 불교나 명리에 심취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큰 직장에, 아주 좋은 직장에, 우리 한국의 아주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년하지 않고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갑신은 정말로 틀 속에, 어떤 틀 속에 있을 때는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윗사람이 끌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뭘 해야 되냐면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윗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고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조직에 충성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정년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직업을 독립해 가지고 어떻게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 물론 뭐 사주 전반전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갑신 일주 하나를 놓고 볼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갑신 일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갑목의 마지막 글자가 다음 시간에 갑술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갑목이 갑자, 그 다음에 갑진, 그 다음에 갑오, 그 다음에 갑신, 음? 갑신, 갑술 이렇게 해서 빠지가 있나? 갑자, 갑진, 진사, 갑오, 그 다음에 갑, 갑자, 갑인이 빠졌구나. 갑자, 갑인, 갑오, 그렇죠? 갑자, 갑인, 갑진, 그 다음에 갑오, 갑신, 갑술 여섯 글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갑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